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흔들기에 맞서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아무튼 총선 후 윤 총장을 밀어내려는 문재인 정권과 버티게 들어간 윤석열 총장 간에 치열한 대립,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형태 박사님과 함께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 내막이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최근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사퇴설이 흘러나와가지고 아마 뭐 시청자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그동안 윤석열 흔들기를 이 정권 들어서 거침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접 본인이 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측근한테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죠. 예, 했습니다. 사실 윤 총장은 지금 굉장히 필요할 만합니다.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이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집중적인 정말 포화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초인적인 인내력이. 힘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또 그 뒤에 국민이 있다는 신념, 또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참 그 체계가 아주 좋은데 이번에 그 사실상 그 갑자기 휴가도 내고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휴가를 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월화 휴가 냈다가 수요일 날 잠깐 나와서 오후에 반차를 내고 나가고 또 휴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는 대퇴부인가요? 둔부인가? 둔부에 염증이 있어갖고 앉아있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뽀드락지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곪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앉는 자리에. 워낙 또 덩치가 크셔가지고 적은 사람들은 또 살짝이라도 앉아있는데 그런 분들은 앉아있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퇴설 아니냐, 사퇴하려고 마음을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그 두 사람 황희석이하고 최강욱이 둘이는 막 계속 뻔뿌질 정도가 청룡도를 맨날 휘둘러요. 그냥 윤석열을 죽이기에 나선 사람인데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자진 사퇴하려고 지금 준비한다. 이런 자진 사퇴설을 완전히 아주 그냥 확실하게 최근 휴가를 낸 걸 두고 복귀하는 날 사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설을 퍼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총장은 저는 근데 안 믿었습니다. 저는 왜 안 믿었는지. 저도 그랬어요. 전에 다뤘는데 절대 그 양반이 그렇게 사퇴 가볍게 낼 뿐이 아니다. 그런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굽혔죠. 초반에 그냥 그대로 조국 수호를 같이 했겠죠.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이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달리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은연 중에 한마디를 딱 측근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퍼졌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몸무게가 100kg인데 100kg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누가 흔들어도 뭐 끄떡없다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흘러들어서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100이라는 숫자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100만 장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일 큰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100kg 나가는 건 아닙니다. 몸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덩치면은. 실제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기 몸무게가 좀 나간다 하니까 막 100kg짜리가 어떻게 감히 흔들리겠냐? 안 흔들리니까 신경 꺼. 이 얘기를 갖다가 나 그만 안 둬 하는 얘기를 갖다가 사표서를 냈잖아요. 사표서를 이 최강욱이 황희석이가 막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만 안 둬. 너희들 가만 안 놔도 조금 있어봐. 죽일 거야. 그거죠. 이거죠. 두고 봐라. 가만 안 두겠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요 죽을 짓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이 황희석이라든가 이 최강욱이 똑똑히 알아야 되고 뭐 유시민이고 저 임종석이고 똑똑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거는 엄밀히 따서 윤석열입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한마디 떡 하고 고개 딱 쳐들고 정말 말 다 했어요? 하고 딱 만약에 이러면은 갑자기 신문에 정말 말 다 했어요? 하고 톱으로 쫙 깔면서 1 누구 2 누구 뭐 3 누구 4 누구 하고 딱 해버리면은 예. 이 천지가 진동합니다. 아, 그렇겠죠. 바로 이 점을 갖다가 이 윤석열 씨는 100kg 안 흔들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황희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법무부에도 자기 인맥이 있겠죠. 아,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갖고 무슨 말 했고 거기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언론한테 막 알리고 그래. 리리스를 하고 그래. 예, 이분이 이제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했는데 그 검사들 중에서도 극소수들이 줄을 이제 딱 쓴 거죠. 그쪽에. 줄을 딱 서가지고. 추미애 쪽에 쓴 거예요. 아, 그럼요. 추미애 쪽에. 아이 지금 서울지검장도 추미애 쪽에 그거 이제 이성윤이고, 그거는. 예. 대검이라든가, 예. 저 법무부에도, 예. 그쪽. 또 차기 검찰총장 또 이성윤일 것이다 라는 그쪽에 이제 또. 하다 했으니까 또 줄 친 거고,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또 이 가슴에 또 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이 다 첩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첩보보고를 받고. 아니, 그건 예.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안 왜 되죠. 외부로 안 그렇게 되죠. 흘립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공무원에 있더라도 나가면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이죠. 민간인한테 중요한 정보들, 검찰총장의 휴가 그리고 문제. 지금 이제 일단 나갔으면 정치인 아닙니까? 예. 정치인은 공무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 그럼요. 아직은 지금 예.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황희석이면 8번에 갖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황희석이는 자기는 다 된 걸로 알아요. 지금 된 걸로 안다고. 열린. 아니, 어렵다니까요. 지금 열린 아니, 어려운데. 우리 당이 쭉 지금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우리들은 보면 알겠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된다. 그리고 황희석이는 벌써 국회의원 행세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딱 나서 아주 뭐 예. 아주 그냥 큰 소리 꽝꽝 치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국회의원 비례 후보라도 그 당의 그 이 지지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입을 똑 다물고 자극적인 소리는 안 한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공교롭게 두 사람 다 민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출신 아닙니까? 이 민변 출신들이 이상하게 제가 보면 또 민변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 권경의 변호사 같은 사람은 네, 그럼요. 딱 바른 말 하고 민변 출신 저번에 또 부장판사 예, 예. 아주 그냥 대통령한테도 딱 직설법 쓰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이 두 민변 출신은 그야말로 민변 출신 같아요. 제가 볼 때 민변 출신 이 변호사가 이 상황 판단을 갖다가 변호사로서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민변이란 그 인식된 그런 소위 그런 세에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아주 법무부장 뭡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이를 물어뜯는데 이 물어뜯는 방법도 조금 천박하지 않게 저급해요. 예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저급도 저급이고 하급 아주 추한 냄새가 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니 국민들이 딱 보니까 바른 말 한다고 조빠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빠들 중에서 좀 의식분자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빠인데 이거 얘들 하는 것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인간으로서 인간의 범주를 너무 넘어간다. 어떻게 같은 변호사를 그것도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황희석이가 했다는 얘기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은 생구라. 뻥도 이런 뻥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거기다가 윤 총장이 자기 측근 검사장의 비위를 덮으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거기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애우는 갖춰줘야 하는 거야. 뻥꾸라고 생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저급한 거 이게 자기 언론에 다 일부러 날라고 하는 건데 생구라가 무슨 말입니까? 생구라. 구라는 일본말 아니야. 그러니까 생구라. 뻥이다. 이거는 국민학교 한 1, 2학년생 뭐 초등학생들이 어디서 놀다가 정말 욕을 처음 배울 때 욕을 신나게 할 때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뻥구라다. 뻥 생구라다. 이런 용어의 사용 방법이 말이죠. 이분이 과연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나 할 정도로 이 국어의 사용법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 머리가 어떻게 좀 좋아가지고 뭐 고시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에 서울대학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돼야 하는데 용어의 사용 거의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를 배우고 공민을 배우고 윤리 도덕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사람이 되라. 우선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심성이 고와라. 인간이 먼저 되라는 먼저 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용어 사용하는 거 보면요 정말 천박합니다. 척박하고. 그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제1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데 자기 사람이 먼저다 그 뜻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내 사람이 먼저다. 그 내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황희석이나 최강욱이가 뭐 공수처 수사 이론이 어쩌니 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소위 친여 매체들을 동원해 갖고 장모 사건 다 지나간 것도 파헤쳐 가지고 고소 고발시키고 거기다 또 검사하고 무슨 검사장하고 언론하고 유착이 됐다 해 갖고 그걸 또 지금 12년형을 받아 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MBC가 브로카도 그 사기꾼이고. 그래도 뭐예요? 지모 씨인가? 그 사람은 오범인가 돼요. 사기. 정가오. 그 사람이 다 여기저기 소위 말해서 친여 매체들에 돌아다니면서 금융 전문가라 해갖고 나와서 다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그게 바로 핵심이 이 MBC에서 방송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한테도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공장인가 뭐 조작공장인가 하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좀 품위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 상종 안 한다고요. 그리고 소수라도 그런 이 팩트를 갖다가 사실을 조사를 하는데 MBC는 사실 조사를 안 했다. 이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의도적으로 이걸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건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래서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났길래 저 또 엉터리 같은 기분이 든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이 지금 녹음 파일이 있으면 녹음을 내놓으면 음성을 내놓으면 간단히 알잖아요. 그거 못 내놓고 있잖아요. 안 내놓고 있잖아요. 녹취록? 그건 누가 믿습니까? 자기네들이 아주 녹취록 썼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 가족들 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까 너도 너 가족도 윤석열 가족도 파괴해봐. 아니 조국하고 윤석열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조국은 범죄 혐의 11개 12개 범죄 혐의자고 정경심은 또 범죄 혐의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국민이 다 하는 허위 인턴 증명서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이고 검찰총장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우선 차원 질이 다른데 조국하고 너하고 똑같은 등성에 놓고서 뭐 너도 가족 파괴했으니까 왜 가족을 파괴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걸 당연히 그렇죠. 검찰이라는 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임무를 정실히 수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없는 죄를 지금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죄는 없으니까 그 주변 가족들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까지 다 뒤집어내갖고 그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그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던 거. 최강욱이 바로 그 사람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고발. 지가 인사검증했잖아. 인사권자고 검증을 책임지고 완료한 사람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가끔 100년에 한 번씩 이 어떤 역사학자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아 그래요? 이 판단이 뒤집어지는 사람 나와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도 보면 그 모사하고 갑자사하고 기묘사하고 을사사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 이 진짜 엉뚱한 살육이지 않습니까? 예, 도륙인데 예. 이런 생기를 가진 사화의 기를 가진 사람들이 튀어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화. 예, 사화죠. 과거에 머리도 좋고 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던 게 바로 연산군 때 무호사화 때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때 소위 사화를 일으킨 주인공들 같은 그런 캐릭터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말한 얘기가 맞다. 100년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더 지나니까 이런 사람도 튀어나오는 모양이다. 이래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유시민이는 예.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이제 식물총장이 돼버렸다. 검찰 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또 윤석열을 또 공격하고 나섰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좀 그 뇌구조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얼마나 이 유시민이가 잔혹한 사람인 줄 아시죠? 서울대학교 그 80년대 말이죠. 그 서울대 불락치 사건. 그 멀쩡한 사람들 그 방송통신대 다니던 학생 그 네 명인가를 잡아다가 그냥 강목으로 하고 물고문도 하고 이 사람 또 신문하고 아주 그냥 그 옛날에 그 6.25 동란 때 그 인민군들이 막 신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죽창 들고 신문하는 시들이 신문을 책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멀쩡한 사람, 멀쩡한 시민 그런 소위 뿌락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니까 그 인간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유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MBC도 이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 갖고 무슨 검찰과 언론 유착설을 퍼뜨렸는데 지금 신라젠이라는 그 본질은 사건의 본질은 신라젠이라는 게 팩사백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다 해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1년 만에 10조로 튀어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거 약효가 없다 해갖고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폭락했죠. 그 이전에 폭락 전에 그 신라젠의 임원들 또 그가 부산입니다. 부산 인맥들이 투자를 해갖고 수백억씩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시민이가 그 대주주인 신라젠의 대주인 이철 씨라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서 축사로도 허락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도 거기다 뭐 된 거 아니냐. 아니 거기 내려갔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70만 원 강연료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과거에 최고위과정을 한번 그럼요. 대학원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웬만한 유명인사들은 300만 원을 줍니다. 맞습니다. 300만 원. 맞아요. 그 당시에. 예.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네. 그 부산까지 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한 5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500만 원. 근데 신라제는 얼마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버는 회사에서 돈을 그냥 1년 만에 10조를 튀긴 회사에서 유심히 내놨는데 70만 원만 이렇게 주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야 웃기지 마라. 예? 웃기지 그러니까 마.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거기다 투자를 했던 뭐 주식을 주었던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의혹에 연루가 되니까.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윤석열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지금 식물총장이야. 그 자기 장모 기소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검찰 내에서는 신뢰가 다 떨어지고 뭐 리더십이 지금 확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뭐 이러면서 자꾸 또 뽐뿌질을 하고 앉았네요. 자, 그러니까 야비한 사람인지 어쩌면. 야비하죠. 야비하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교 뿌락치 사건 유명합니다.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그 멀쩡한 민간인들 그 4명 그 잡아다 놓고 그 방에다가 줘놓고 감금을 갖다가 열 며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대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분이 아주 과거에는 아주 최고 진중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요. 맞습니다. 진중권 저리 가라 언론학 한 사람 아니에요. 말하자면 개혁적인 교수입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도 아주 선봉에 섰어요. 보수 언론 공격에. 최근에 뭐 책 하나 냈는데 거기에 뭐 문재인이 상도의를 안 지켰다고 비난도 했지만 유시민 그 뿌락지 사건에 그 테두리 내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과 동지로 구분하고 공작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양반은 정말 무서운 학자였습니다. 아, 그럼요. 보수를 갖다가 공격하면은 정말 칼날 같았습니다. 칼같이 예. 정말 찔러대죠. 예. 피를 흘리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칼을 항상 쏘아댄 분인데 딱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자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상도덕이 없다. 예, 상도의가 상도덕이 없다는 건 뭐냐면 물건을 팔고 사는 거에 기본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인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장사는 제1위 신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유시민이한테 딱 넘어간 게 뿌락치 사건 때 그때 사고방식하고 지금 어떻게 조금 진화돼 가지고 뭔가 후회다고 좀 반면교사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얼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이상 이 유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강준만 교수 얘기 외에는 강준만 교수가 아주 판단을 훌륭하게 했어요. 네. 아주 애리하게 날카롭게 했어요. 정말 강준만 교수가 제대로 얘기 한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 최근에는 좀 조용히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밀고 지원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상도의도 없고 거기 지금 나와서 어용 지식인이라고 떠드는 유시민을 보니까 참 어용이라는 말 자체를 그게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저런 가짜 지식인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진보학자로서 이제 느끼는 그 자괴감이죠. 예. 어쩌려고 내가 이래 밀었나. 이 정권 3년 보니까 막 아주 그 진중권 교수 진중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트들이 물러선 거죠 지금. 그 참여연대 김경률 위원장도 예,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김경률 위원장 그리고 그 공경의 민변 변호사, 예. 아주 세차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또 임미리 교수, 이게 민주당만 뭐 빼고 저 어디다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경향신문에다. 이런 등등 보면은 이제 진보 학자들, 진보 전문가들, 변호사들 전부 다 요즘 전부 다 탈진보 행렬입니다. 우뚝 앞에서 앞선 사람들.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결정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뭐 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신라젠이라든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이제 총선 끝나면 딱 들어가려고. 지난번에 그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그 핵심 뭐랄까요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는 그 아이폰. 비밀번호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폰을 갖고 있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그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쪽에서 자꾸 정보 달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걸 못 이겨갖고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폰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윤석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그거 안 다 두면- 수사하라고 가만두지는 않죠. 거기다가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공수처 출범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윤곽이라든가 어떤 증거라든가 왜냐하면 검찰은 증거 확보가 돼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이 수사 발표 같은 거를 갖다가 하지 않겠느냐 하면 국민들이 대노할 수 있는 참 경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수사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그랬잖아요. 불과 그저께인가 그랬다고 그죠. 100kg 몸무게를 가진 내가 흔들리지 않아. 딱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 되면은 끝까지 버티겠다. 한 달 이후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당백으로 자신 있어 하는 의지가 묻어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경각지경에 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윤 총장의
의지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결과가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